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라디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라디안 메저랑 또 추가적으로 그 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좌표 평면 위에. 보통 좌표 평면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2차원이기 때문에 얘는 SAT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XY 플레인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여기 4분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대충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선을 그어봅시다. 여기 중점을 O라고 할 때 0,0이죠. 좌표는 지금 솔직히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대충 몇 도쯤 돼 보입니까? 얘는 뭐 대충 한 40도 정도 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O라고 하고 얘를 P라 할 때 이거 자체를 뭐라 부르냐면 동경 OP라 부릅니다. 동경 OP. 그래가지고 얘가 이루는 각은 4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뭐 동경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까지는 몇 도일까요? 이거는 90도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90도 더 가면은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90도 더 가면은 27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 바퀴 돌면은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면은 360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바퀴 돌거나 두 바퀴 돌았을 때 나타나는 각이 몇 바퀴가 도대체 돌렸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경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가 시초점이고요. 시초점, 초점에서 여튼 그래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진 것이랑 두 바퀴 돌려가지고 한 바퀴 더 돌린 다음에 이만큼 나타낸 것이랑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60도에다가 더 된 각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얘를 40도로 할 때 360 플러스 40도가 되겠죠. 얘는 만약에 두 바퀴를 돌렸어요. 그럼 36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720도 플러스 40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을 이거를 지금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대충 이쪽으로 됐으면 뭐 70도라 부를 때 얘를 마이너스 70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이쪽으로 돌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쪽으로 돌았으면은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돈 것이죠. 이쪽으로 이만큼 돌았으면은 360도에서 70도인 거니까 얘는 290도입니다. 그래서 각이 어느 쪽으로 돌았는지 그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고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또 어디 나오냐? 물리학에도 나오거든요. 또한 벡터 같은 거 할 때도 이러한 개념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수학과 과학 같은 분야에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건 뭐 각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다 알겠죠? 그렇다면 다음에 알아볼 것은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은 각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디안은 단위입니다. 그냥
단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을 하고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략 가능하며 표기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각을 나타내는데 이것에 대한 각이 60이다. 이것은 단위가 특별하게 붙어있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이 60이다. 60도가 아니라 60입니다. 이것은 뒤에 사실은 라디안이라고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가 붙었냐 도가 안 붙었냐에 따라서 이게 라디안인지 디그리 메저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안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안의 정의입니다. 레디안이 라디안입니다. 자, 라디안의 정의는 일단 원을 하나 그려봐야 되는데요. 대충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중심에 위치하지 않지만 여튼 알아서 보십시오. 그럴 때 대충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보이죠? 부채꼴 같은 경우는 섹터 of a circle인가 뭐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럴 때 부채꼴이 있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arc length입니다. 이 놈을 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는 radius. radius는 반지름이고요. 그 diameter. 이거는 지름이고요. radius는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또 도형 문제에 많이 나올 텐데요. perimeter는 둘레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럴 때 여기 가운데 섹터 곧 부채꼴에 중심 각이 있겠죠. 그 친구를 우리가 세타라고 부를게요. 세타는 그냥 각 자체입니다. 얘가 라디안인지 도인지 모릅니다. 여튼 상관없어요. 라디안이나 도나 똑같이 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냥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럴 때 라디안의 정의는 세타 이것이 R분의 L이다. R분의 L L divided by R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라디안의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디안으로 나타낸 각 세타는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arc length에다가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아니라 부채꼴 호의 길이 arc length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r을 나눈 값이다. 호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나눈 값이다. r 나누기 r이다. L 나누기 r이다. 네. 그러니까 r분의 L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써보도록 하죠. 그냥 세타는 R분의 L 세타는 R분의 L 세타는 R분의 L 예.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시를 한번 보죠. 반지름의 1이고요. 호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럴 때 이 각은 몇 라디안일까요? 라디안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R이고 얘가 L이죠. 따라서 라디안은 R분의 L 1분의 1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라디안은 1이 됩니다.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니까 숫자만 써도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이 라디안을 도로 나타내면 대충 몇 도가 될까요? 이거를 도로 나타내면 57점 몇 도가 됩니다. 왜 그런가?
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살짝 그 버그가 걸렸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원을 그랬어요. 여기서 반지름을 어리다 합시다. 반지름이 어릴 때 원 둘레. 그러니까 perimeter of the circle. 이것은 2파이 어리죠. 이것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기하 개념입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타라고 했고 어리라고 했고 얘도 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 둘레가 2파이 어릴 때 세타는 몇입니까? 2파이겠죠? 왜 그런가? 잠시만요. 이거부터 설명하지 말고 왜 이게 1이 되냐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57점 몇 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얘를 잘라서 볼 때 세타는 이만큼 되고 R은 이만큼 되고 얘는 이만큼 될 것입니다.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그래, 라디안의 정의를 아시면 됩니다. 라디안의 정의를 아시면은 더 이상 뭐 생각해 볼 바가 없죠. 라디안의 정의, 라디안으로 정의된 각은 R분의 L이다. R분의 L이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죠. 특수각에 대해서 보다라는 것입니다. 180도일 때는 언제일까요? 180도는 반원이겠죠. 반원이 180이에요. 그럼 여기가 R이면은 원 전체 둘레에서 반이죠. 그럼 2파이얼에다가 반입니다. 파이얼이죠. 이게 아크렌스란 것입니다. 그죠? 여기 길이가 지금 파이얼이란 거예요. 그럼 세타는 파이얼에다가 얼 나눈 거죠. 따라서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60도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60도는 180에서 3을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3을 나눈 것이죠. 그러면은 파이 얼 이것도 3등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3분의 파이 얼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얼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세타겠죠. 라디안의 정의에 여기서 세타는 3분의 파이 얼에다가 얼을 나눈 것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여기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해서 3을 나눈 값이 되죠. 따라서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다음 90도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90도는 180도의 절반이죠. 따라서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데 라디안이 생략 가능하니까 괄호를 쳤습니다. 90도는 2분의 파이입니다. 다음 30도는 몇일까요? 30도는 60도에서 반을 한 거죠.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절반 하면은 6분의 파이 라디안이겠죠. 그럼 45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45도는 180도에다가 4를 나눈 것입니다. 180도는 파이입니다. 파이에다가 4를 나눈 것이죠. 그게 45도입니다. 그럼 4분의 파이 그것이 되겠죠.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요. 또 0도에 대해서는 그냥 0입니다. 네. 알고 있어야 될 거. 0도 0 라디안 30도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180도는 파이 이거를 외우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은 나머지 각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15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도는 30도에다가 반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반을 한 거니까 1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은 5도는 어떻게 될까요? 5도는 여기다 3을 나눈 거죠. 그래서 12에다가 3을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6도는 어떻게 될까요? 126도는요.
힘들죠. 힘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 각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라디안으로 바꾼다. 아무 각을 변환하는 법. 각을 변화한다는 것은 그 메저링 시스템, 도인지 라디안인지,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라디안으로 도로 바꾸고 그 방법을 지금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일단 각으로 나타내졌을 때는요, 그러니까 도로 나타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A 도라는 게 있다 봅시다. 그럴 경우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거 자체가 1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1입니다. 왜? 파이는 180도죠. 근데 여기다가 180도를 각각 나눠줘요. 180도, 이것은 180도 나눈 거죠. 그럼 얘 1이죠? 1은 그냥 뭐 곱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면은 180분의 A 파이가 됩니다. 도는 약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분돼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도도 곱해진 건 단위라 볼 수 있죠. 이게 각을 라디안으로 바꿀 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준다. 도를 라디안. 이거는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다음으로 라디안을 도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반대로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A 말고 B라고 할게요. B라는 라디안 메저리 된 각을 도로 바꿔야 돼요. 그럼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분의 B 곱하기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라디안을 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라. 이것도 똑같이 파이분의 180도도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converting method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다면 영상을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서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찾으면 많으니까 혼자서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자료 제공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